이 이제 다스베이더 한번 나오고 나서 이 정도의 호응을 받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뜨거운 호응을 지난주 출연으로 받으신 박태원 의장님 모시겠습니다. 지금 보니까 댓글 다 체크하고 호응을 피부로 느끼신 거야. 다 읽었어요? 주변에서도 좀 연락 좀 받지 않으셨습니까? 네, 연락 많이 받았습니다. 생각보다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다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. 엄청나던데요. 네. 구독을 안 해서 그렇지. 구독하면 정체가 드러날 거 정체 안 드러나 구독해도 돼. 근데 그만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가시면서 몇 개 더 생각해놔야 되겠다. 그래서 바로 예약했지. 이번 주에. 자, 새로 개발한 거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? 예,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굉장히 놀라는 부분들이 있어요. 저희는 잘 모르는데 뭔가 하면 이제 뭐 카페에서 노트북을 자리를 맡는다고 올려놓고는 화장실을 다녀오고 뭐 이러잖아요. 진짜 얘기 많이 해요, 그거. 예. 네. 그리고 지하철에서 선반에 가방 올려놓고 네. 뭐 잔다.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좀 오래 걸린 얘기도 있는데요. 양손으로 짐을 들고 간다. 이것 가지고도 되게 놀라요. 맞아요. 그런 얘기도 해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왜 놀라지 하고 한 몇 분 생각했어요. 그 소매치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양손이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 아니냐. 네. 앞에 두 개는 이해를 하겠는데 뒤에가 뭐지? 뭐 그랬단 말이죠. 한국에 살게 된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. 남미에서 왔건, 미국에서 왔건, 유럽에서 왔건.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. 실제로. 내가 또 국제적이잖아. 또 하나 더 있어요. 택배 얘기도 반드시 해요. 한국에 살게 맞습니다. 되면은 택배를 집 앞에 놓고 어떻게 하려고? 깜짝 놀란다는 거야. 택배를 시켜도 집 앞에 놓고 가버렸다는 거야. 집 앞에 택배가 있는데 누가 안 주워 간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. 그것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. 그런 류의 얘기 항상 해요, 초반에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대 김병현 교수가 쓴 글에 따르면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도가 10% 올라가면 GDP가 0.8% 올라간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2020년도 우리나라 추정 GDP가 1898조 193억 원인데요. 0.8%가 1조 5천억이에요. 그냥 서로 믿으면 1조 5천억이 더 생기는 거죠. 이 신뢰 자본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가 서울역이에요. 옛날에는 개찰구마다 검표원들이 서 있어서 사람들이 서울역에 좀 굉장히 빨리 갔어야 돼요. 왜냐하면 줄을 길게 서니까 늦게 맞아요. 가면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가서 저 뒤에서 막 시계 보면서 잘못하면 놓치겠다 이러고 있고 검표원들이 또 표를 하나씩 다 읽습니다. 네, 맞아요. 왜냐하면 어제 거, 그저께 거 막 들고 와서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. 그렇지. 날짜를 봤어야 돼요. 그래서 날짜마다 기차표 색깔 다르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. 그래 보고 펀칭으로 찍어요. 왜 펀칭으로 찍냐면 재사용 못하게 하려고. 다시 못 쓰게 하려고. 네. 탄 다음에 이걸 이렇게 울타리로 던져가지고 그놈이 또 들고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이걸 찍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기차에 타잖아요. 그러면 또 기차 안에 계속 검표원이 다녀요. 네. 몰래 탔을까봐. 뭐 담 넘어 탄 놈도 있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을 많이 내는 거죠. 그러다가 어느 날 싹 사라져요. 지금은 KTX 그 몇만 원짜리도 그냥 타거든요. 차 안에 검표원이 다니긴 다니는데 표 보여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IT 인프라가 워낙 좋아서 무선 단말기가 손에 있는데 이 객차에서 팔린 좌석이 몇 번인지가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무선으로 그냥 들고 다니면 사는 거예요. 그치. 저기 빈자리인데 왜 앉았지? 라든가. 예. 체크해야 안 팔린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살짝 표 좀 보여주세요.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잖아요. 여기서 얼마나 많은 효율이 나겠어요. 가령 서울역에서 기차 타는 사람이 1년에 한 2천만 명이면 이 사람들이 몇십 분 전에 도착해서 줄을 섰다가 표를 꺼냈다가 지금은 종이로 인쇄하지도 않으니까 그 인쇄 비용 나와. 그럼 몇십 분 동안 줄 서 있는 거, 그 다음에 펀칭하는 거, 그 다음에 검표원들 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굉장한 마찰 비용인 거예요.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중진국하고 갭이 이런 데서 막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. 중진국은 이런 비용을 안 낼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내야 돼요. 신뢰 자본이 없으니까. 근데 한국은 이 신뢰 자본이 두꺼우니까 코로나도 기가 막히게 막는 거예요. 서로 믿으니까 마스크를 철저히 써요. 뭐 일부 안 그런 집단들이 있지만.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두껍게 쌓여있는 신뢰 자본을 딱 서울역까지만 쓴다는 거예요. 더 쓰지 않아요. 제도에 반영이 되지 않고 운영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주는 R&D 자금이
1년에 한 20조쯤 돼요. 엄청나게 크잖아요. 이거를 나눠준 다음에 그 연구원들 있잖아요. 그 고급 인재들을 그 영수증 봉산하고 서류 넣고 중간 진도 보고서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덜덜 볶아요.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하려고 이 돈을 받았는지 행정 처리를 하려고 이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요.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렇게 덜덜 볶고 그 영수증을 다 받으면 그만큼 검표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막상 과제 성공률은 거의 100%입니다. 그렇게 막 괴롭힌 다음에 결과는 안 보는 거죠. 실제 과제에 대한 평가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거죠. 네. 영수증을 잘 냈으면 과제는 성공한 걸로 치는 거잖아요. 실제는 과제가 성공해야 영수증이 뭐가 중요해.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그 단계마다 나는 검사했다라는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정부가 민간에게 연구 과제를 주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. 한 3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로는 국내에는 시장이 없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여서 연구를 해야 될 때. 두 번째는 이 리스크가 너무 커요. 그래서 민간 기업이 그냥 하기에 투자하기에 부담이 너무 많아요. 그런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기술이에요. 세 번째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. 너무 많이 들어서 민간에 맡겨놓기에 힘들어요. 이런 3가지 경우에 정부가 R&D 과제를 만들고 연구비를 주는 거죠. 이 3가지가 다 리스크가 되게 높잖아요. 리스크가 높지 않으면 쉽게 성공할 수 있으면 정부가 연구 과제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지도는 할 수 있는데. 네. 그런데 왜 정부 R&D가 성공률이 100%가 나오죠? 좀 어이없지 않아요? 그러니까요. 애초에 성공하기 힘들어서 네. 정부가 지원하는 건데 언제 매번 100% 성공하느냐. 성공이 아니란 얘기지.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죠. 네. 그 특허를 출원을 많이 하고 논문을 많이 내는데 그게 실제 상용화로 이어지는 그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.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? 서울역하고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굉장히 꼼꼼하게 대상자를 추린 다음에 그냥 그랜트를 해요. 그냥 줘버립니다. 그 연구기간이 3년이면 3년 동안 연구비와 생활비를 이걸로 쓰시고 연구에 전념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. 생활비로 줬으니까 그걸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리고 3년쯤 뒤에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면 심사를 내서 굉장히 탁월하면 또 줘요. 과학기술 분야의 R&D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성공을 해버리면 나라 전체가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지금 반도체 하나로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? 그러니까 신뢰 자본을 제대로 쓰는 방법은 심사 잘해서 제대로 뽑은 다음에 연구비로 쓰든지 생활비로 쓰든지 난 모르겠고 하여튼 이걸로 연구를 하시오. 결과를 내라 이거지. 결과를. 네, 결과를 내라. 네. 결과로 평가하겠다. 그러면요, 그거 영수증 심사하느라고 수천 명이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.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뭔가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공무원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. 고시 공부 치셔서 그래 올라가가지고 남의 영수증 들여다보고 있는 게 뭐예요, 그게. 좋아하셨죠? 여기서 한번. 네. 또 한 사례를 들어보면요.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사범 재판 통계를 낸 게 있는데요. 1,300여 건이 되는 통계인데 여기서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이 나옵니다. 범행 액수가 300억 원이 넘어 11명이 전부 다 집행유예를 받아요. 과학입니다. 그러니까 돈을 떼먹으려면 300억 이상 해야 돼요. 직위에 따라서 보면요. 총수 경영자 최고위층이 이렇게 높을수록 집행유예를 많이 받습니다. 그리고 직위가 낮으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. 그리고 집행유예를 낼 때 참작 사유를 판결문에 적게 돼 있는데 이거를 쓴 판사가 제대로 쓴 비율이 5%밖에 안 돼요. 못 쓰는 거죠. 그러니까 거기다가 300억 넘었으니까 집행유예를 준다. 이렇게는 못 쓰잖아요. 직위가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준다. 이렇게도 못 쓰잖아요. 쓸 말이 없는 거죠. 근데 이거를 서울역하고 비교를 해보면요.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무임승차자로 취급을 합니다. 줄을 쫙 세워서 표를 다 들여다보고 막 펀칭을 한 다음에 무임승차로 잡히면요. 잘 가? 보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검표를 하는 방식과 검표를 안 하는 방식 2개를 합쳐서 그중에 가장 나쁜 것만 뽑은 거예요. 모든 사람이 비용을 다 내게 하고 잡힌 사람은 풀어주고. 그런데 서울역은요. 무임승차라도 잡히면 10배에서 30배의 벌금을 물려요. 징벌적 배상제잖아요. 다 풀어놓지만 걸리면 30배의 징벌적 배상을 물린다.
한국에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.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한국에 도입돼 있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신뢰 자본이 높아서 굉장히 작동을 잘한다는 게 증명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안 하는 거죠. 위에서.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노트북 두면 그게 CCTV 때문에 안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서관에 놔둬도 안 가져가요. 겨우 휴대폰 때문에 휴대폰이나 훔친 사람이 되는 사회적 징벌 너무 크다 보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거든요. 맞아요. 도서관에는 CCTV 없거든요. 네. 근데 도서관에 자리 맡을 때 노트북 놓잖아요. 그리고 밖에 나서 커피도 마시고 오고. 안 가져가. 안 그게 가져가요? CCTV 때문이 아니라 이게 축적된 신뢰 자본이 있는 거거든요. 실제 네, 네. 사회적으로. 예. 야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죠.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내가 그럴 이유가 없다. 네.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는 거죠. 그러니까 한국에는 신뢰 자본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점에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. 잠깐만요.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우리한테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. 없다니까 이런 나라가. 내가 국제적이잖아. 없어요 이런 나라가. 파리에 가면 미국에 가면 혹은 뭐 영국에 가면 독일에 가면 그럴 것 같죠. 안 그래. 사라져 금방. 금방 사라진다고. 휴대폰 뒷주머니에 꽂으면 금방 사라지고 휴대폰을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 사라져. 반드시 사라져요. 한국 사람들이 유럽 여행 가면 굉장히 소매치기나 이런 걸 많이 당합니다. 왜냐하면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 한국 사람까지 생기면 애들이 와 뭐가 왔다. 스타벅스 같은 데 가가지고 잠깐 물건 놓고 내가 주문하고 온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잖아. 반드시 사라져요. 운이 좋으면 남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이 신뢰 자본이 저는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. 우리도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. 그럼요. 예. 제가 20대 한국은 그러지 않았어요. 대략 한 2000년대 들면서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한 네, 거예요. 완전히 달라져요. 예. 한 최근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달라졌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20대한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거든. 맞아요.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. 걔네들 유럽 가봐. 물건 다 잃어버린다. 다 털려요. 절대 다수의 국가가 그렇지 않아요. 상상도 못 한다니까. 유럽에서 온 친구든 미국에서 온 친구든 선진국이라고 오랫동안 들어왔던 나라에서 온 친구들한테 물어봐. 그 확연히 달라요. 그런데 그거를 왜 서울역에서만 써먹냐 이거지. 독일 형법 조항에 법 질서를 방위해라라는 개념이 있어요. 국민들이 법에 대한 믿음을 깨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. 이걸 거스르면서 집행유예를 내려서 안 된다. 특히 경제범죄, 탈세, 화이트칼라, 공권력 이런 범죄들은 되도록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라 라는 게 형법 조항에 들어있습니다. 우리하고 정반대지. 네. 이미 우리가 신뢰 자본에서는 어마무지하게 쌓여 있고 그거는 여러 군데 증명이 됐어요. 카페에서도 증명이 됐고 지하철에서도 증명이 있고 도서관에서도 증명이 됐고 서울역에서 증명이 됐고 일상생활에서 다 증명이 돼 있는데. 그런데 왜 제도하고 운용해서 그걸 안 쓰냐? 왜냐하면 기득권한테는 그렇게 하면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된다. 그래서 사람들을 믿고 제도를 운영하되 걸리면 징벌적 배상제로 허리가 부러지게 만들어야 된다. 그럼 우리가 선진국으로 기가 막히게 들어갈 수가 있다. 왜냐하면 딴 데 못 가진 자본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. 맞아요. 100번 동감합니다. 네. 한국이 엘리트가 부패한 나라라 그러잖아요. 그걸 깨는 방법도 신뢰 자본을 쓰는 겁니다. 오랜만에 기술 썼는데.